게이트의 마지막 키맨 두 번째 인물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인데 참 오랜만입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그런데 특검이 다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정조준하는 이유는 오늘 보니까 종친사인 한 화랑 대표가 소환이 됐어요. 네. 지금 우창규 대표가 오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검찰에서 예전에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가족회사 정강이라는 부분에서 횡령을 했느냐 그 부분인데 이 우창규라는 이 대표, 화랑 대표를 통해서 어떤 서화 같은 거를 회사 이름으로 구매를 하고 갖고 있기는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이제 봤는데 특검에서는 그 부분이 검찰 수사 좀 미흡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플러스 또 아들 특혜 보직 부분 그것도 경위를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결국 우병우 수사는 실제로는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직권 남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수사가 더디다 보니까 일단은 조사를 해서 신병 확보를 하고 불러내기 위해서 횡령이라든지 개인적 횡령이라든지 특혜 부분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말씀이시긴 한데 특검은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이른바 수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런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특검법에 보면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 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최순실 관련돼서 최순실의 어떤 게이트를 왜 막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직권 어떤 남용이라든지 그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어떤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이 두 가지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그 어떤 수사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에 깊이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일단 우병우 수석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뭐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좀 중간으로 압박해 들어온 이제 그런 전술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아들의 문제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특검에 조사한다 하더라도 이걸로 처벌할 수 있냐 여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해서 처벌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일단 우병우 수석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과 연관성 부분을 좀 찾아내고 그런 속에서 우병우 수석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가기 위한 일단 그런 중감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수사라고 일단 저는 측면부터 치는 거군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이 이 가족의 얘기가 나온다든지 정강 얘기가 나오면은 대단히 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약을 좀 올려서 핵심을 빨리 찔러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인상 문제도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 상당부 나왔습니다. 정원도 나왔죠.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직무유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상당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내용까지를 같이 이번에 묶어서 총정리하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동안에 청와대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제일 핵심 조직에서 알만한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사가 안 됐어요. 그때 특검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안 부르는 거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화랑 대표까지 부른 걸 보면은 세사부까지 다 총괄적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질은 다 이해가 됐는데 박준 변호사 저는 궁금한 게 3억 미술품 이우환 화백거 이 대단히 유명한 작품을 우병우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이거를 사실 왜 갖고 있느냐 보면 좀 재벌 같은 경우 요새는 이걸 아트테크라 그럽니다. 새 세법을 바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무슨 물건을 사면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거는 등록이나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붙일 근거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 소득세가 계속 발생하는데 소득세가 최근에 이제 기타 소득세로 22% 부과를 시키는데 이것도 사실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벌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피하는 수단으로 작품을 이렇게 미술 작품을 많이 하고요. 여기 아트 작품, 아트테크로 유행을 하고 또 상속을 할 때도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재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